여러분은 불행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마약 얘기를 했는데 마약은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 우리가 실제 삶에서 해볼 수 있을 법한데 확실하게 불행해지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행복해지는 방법 5가지를 얘기했으니까 오늘 불행해지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을 잃는 겁니다. 건강을 잃으면 당연히 불행해지겠죠. 건강을 잃는 건 곧 죽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죽으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이건 실존적인 위협이 될 겁니다. 근데 건강을 잃는다는 거 되게 추상적인데 사람마다 건강을 잃기에 딱 좋은 방법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보통 선천적으로 자기가 약한 부분, 뭐 간이 안 좋다거나 장이 안 좋다거나 그런 분들은 그거에 치명적인 행동을 하는 게 건강을 잃는 최적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잠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소화가 잘 안 되고 장이 안 좋은 사람이라서 조금만 잠이 부족해도 금방 소화 불량이 되는 스타일인데요.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주는 게 제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늘 느낍니다. 그리고 잠을 충분히 안 자주면 정말 삶이 끔찍할 정도로 괴로워지는 것들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는 잠을 줄이고 뭔가를 할 때에 물론 그런 열정과 동기를 느끼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절대 줄이지 말아야겠다. 잠을 줄이더라도 절대 무리하게 줄이지 말고 꼭 어쩔 수 없이 잠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낮잠이라도 꼭 자면서 그 시간을 채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열심히 해소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라는 거에 우리가 되게 집착을 하는데 저는 이게 우리 현대사회 소비주의와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스트레스라는 거는 자극이라는 거고 자극의 반대말은 무자극이죠. 그러니까 무자극은 아무것도 안 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걸 능동적으로 뭔가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건 게임을 하건 뭔가 상품 쇼핑을 하건 아무튼 뭔가 소비를 통해서 그걸 극복하려고 하죠. 근데 사실 우리의 뇌와 몸 그리고 면역 체계 이런 것들은 가만히 냅두면 지들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간단한 걸로 우리가 잠을 자는 걸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잠을 잘 때 우리 몸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자각하지 않고 우리의 자아의식이 그거를 통제하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열심히 해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우리 몸이 원래 우리 몸의 시스템에 맞게 알아서 자가 회복 반응을 일으키도록 놔둔다는 말과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뭐를 하는데 옆에서 자꾸 누가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고 방해하고 뭘 일거리를 더 주고 그러면 오히려 일을 못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오히려 저 잘하는 것처럼 우리 몸은 가만히 놔둘 때 스스로 회복하고 다시 원래 본연의 모습으로 되찾아가는 그런 회복성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이것을 그냥 무자극 상태로 놔뒀을 때 오히려 최적의 속도와 방법으로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제 뭐 술을 마신다거나 정말 뭐 자극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내가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행동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중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상당한 체력 저하나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폭식이나 뭐 음주 또는 뭐 그런 중독적인 게임이라든지 도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최고의 방법은 시간을 보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온전히 끌어안고 있어서 괴롭겠지만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것처럼 그 스트레스를 그대로 끌어안고 직면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견뎌내는 시간이 가장 최단 시간으로 빠르게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방법이라고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올인 배팅하기입니다. 우리가 뭐 배수의 진을 치고 정면 돌파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올인 배팅을 하는 것이 불행해지기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뭐 소득에 있어서 소득을 한쪽에 올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인간관계를 뭔가 하나에 올인을 한다든지 어떤 행복의 창구를 하나에 올인을 한다든지 내 자산, 내 자금을 하나에 올인할 때에 거기에서 상당한 리스크가 생기게 됩니다. 한 번의 어떤 사고, 실수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날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여러 개인 상태가 좋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주관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올인 배팅이라는 것은 그 하나가 끝나면 내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50대 50으로
물론 확률이라는 것이 둘 다 같다는 전제하에 50대 50으로 내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올인 배팅은 아무리 그 베네핏, 인센티브가 기대되는 인센티브가 크다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 라는 것을 저는 항상 기억하려고 합니다. 뭐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기보다는 거의 높은 확률로 불행해지는 삶으로 가는 길이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너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좋은 사람, 완벽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이상한 데서 그 항아리가 셀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족하고 완벽한 사람이 없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또 추잡한 그런 면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라는 책을 쓴 유발 하라리도 Human has the right to be stupid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멍청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멍청할 수 있는 시간과 권리가 있고 항상 멍청하지 않으려고 너무 과도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 정말 멍청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멍청한 짓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 본인도 굉장히 유명한 학자, 저명한 학자로서 늘 똑똑하고 이론적이고 이상적인 생각만 할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멍청한 생각 그리고 좀 비상식적인 뭐 행동이나 그런 상상 같은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공적인 자리에서 차마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적인 생각들도 많이 한다고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이기적이고 좀 이상한 면모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우리 유전자에 그런 것들이 새겨져 있고 그런 사람들이 생존해 왔기 때문에 그런 잔인하기도 하고 이상하고 또 변태적인 그런 모습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완전 부정하려고 하고 완벽히 좋은 사람이 되려고 집착을 하는 순간 오히려 그 항아리가 이상한 곳에서 잘못된 곳에서 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한 엽기적인 범죄의 그 행동이 드러난다든지 아니면은 외부적으로는 잘하는데 가족 안에서 내 가족들에게 뭔가 폭력을 가한다든지 뭐 그런 이상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내 안에는 양면적인 모습, 좋은 사람의 모습과 나쁜 사람의 모습, 사려 깊은 모습과 이기적인 모습, 그런 측면들이 다 공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틀어 아우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불행해지는 방법 또는 행복해지는 방법 이런 것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문제 없이 살고 싶은 생각이 큽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피하고 좀 최적화된 삶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미리 예방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항상 문제에 직면하고 위기에 직면합니다. 네, 엄청나게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투자자 워렌 버핏, 찰리 먼거 같은 경우에도 절대 돈을 잃지 말라고 하지만 늘 마이너스가 있는 해가 있었습니다. 늘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의 커리어에도 마이너스 손실이 났던 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절대 잃지 말라는 원칙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손실을 냈던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문제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싶이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것에 대해서 집착을 어느 정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이 결국 불가능하고 인생이라는 것은 모든 게 이제 확률 게임이다. 결국 확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될 확률이 높은 것에 베팅을 하지만 그러면 확률이라는 것은 결국 100%가 아닌 이상 그 작은 확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전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없이 살려고 아무리 최적화 세팅하려고 노력해도 항상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상당한 노력 그리고 상당한 고통이 따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당연한 인생의 어떤 한 측면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불행해지기 위해서는 문제 없이 완벽한 최적화에 계속 집착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행해지고 싶다면 나는 문제없이 살기 위해서 완벽한 선택만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점점 더 내가 스스로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5가지를 정리해보면 불행해지는 첫 번째 방법, 건강 잃기. 저에게는 잠을 줄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열심히 능동적으로 해소하는 겁니다. 게임을 하든 술을 마시든, 네, 뭐, 음악을 즐기든, 아무튼 뭔가 내가 능동적으로 스트레스 해소해야만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해소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두 번째 불행해지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무엇 하나에 올인 배팅을 하는 거. 네 번째는 너무 좋은 사람,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내가 나쁜 부분, 내가 나쁜 사람으로 살아갔던 그 삶의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은 문제없이 살려고 하는 거. 이렇게 5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기에 우리가 불행해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마약을 하는 거, 이렇게 좀 너무 당연하고 극단적인 거 말고 우리가 삶에서 실제로 해볼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불행해지는 방법을 실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또 삶의 지혜를 얻어가면서 어느 정도 극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